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에서 뒤늦게 내놓은 처방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가정양육 지원 강화. 이러한 보육 정책을 두고 분노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 보여주기식 행정만 펼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한 보육 문제는 그동안 공공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은 국가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땜질식 대책으로만 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를 놓으라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은 5%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공시설로 가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전된 노동 환경이 돼야 우리 아이들 예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장하며 국가 책임이 강화된 보육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시설 기준 5% 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하라.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편 이들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정부의 안일한 보육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화상이나 장기 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일부 질환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에 이어 올해는 추가로 20여 가지의 질환 및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의 관리나 검사 등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화상치료에 쓰는 수백만 원대의 인공 피부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출산 때 이용하는 상급 병실료 등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고와 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302대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내년 말까지 CCTV 설치율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설치되는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CCTV 운영을 위해 자치군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CCTV 설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공적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을 아십니까? 지난 3일 2015 좋은 이웃들 연합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연합 발대식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롯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참석했고 2014년도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표창과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시작된 좋은 이웃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봉사자 15,000명이 12,800여 건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식생활, 의료, 민간자원 44,200여 건을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명절 설날, 갓 한국에 온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어색하고 어려운 날일 텐데요.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들을 위해 한국 예절 익히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포항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3일 오전 10시부터 다문화 여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국과 차례 음식 만들기 등 한국 예절 익히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때 명절을 지내야 되는 한 주부입니다. 설 명절을 지낼 때 이제 정말 우리 풍속을 그대로 익히면서 잘 지낼 수 있고 또 조상들을 위한 어떤 그 차례를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설 명절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 행사는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명절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매년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향 못 가고 꼭 내년에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모국에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한 다문화 여성들에게 이번 행사는 한국 생활 적응과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포항시는 앞으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청소년들이 멋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청소년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최현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노원 문화예술회관 대공 현장에서 노원구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브람스와 슈만, 그 열정의 뜨거움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피아노 곡들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재해석돼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냥 틀에 박힌 공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멋진 실내악곡이라든지 독주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특별히 감성적인 곡들만 많이 골라가지고 이런 음악회가 또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연주해 줍니다. 특히 연주회 중간중간 송영규 지휘자가 곡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연주곡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듣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이 컸네요. 청소년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 노원구립 청소년 교향악단은 올해로 창단 19주년을 맞았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관내 중고교생 5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수준 높은 곡들을 소화하며 노원구를 대표하는 문화 사절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흥구 보건소에 마음톡톡 정신건강 프로그램실을 마련해 음악과 미술 활동 등을 통한 심리정서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간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창단 활동이나 공예요법을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기술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근 준비 과정에 있어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러한 가운데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장을 연계한 올림픽 레인보우시티 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사회체육시설, 노인들을 위한 항노화시설 등 다양한 생각들이 제시됐습니다. 염 의원은 이번 올림픽이 정부와 학계는 물론 개최지 주민들의 관심 속에 열리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올림픽 준비의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6개의 경기장 가운데 사후 활용 계획이 구체화된 곳은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모가 아이의 키만한 쇠파이프로 아이를 심하게 구타해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영구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구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16차 포항시 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와 신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승훈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에 발걸음을 같이 하자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날 이영 포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지역복지구연의 회원들이 주체가 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가 사고 시 피해 보상이 필요하지만 대책이 막막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보도만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운행 교육은 물론 사고 발생 뒤 생기는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선에 따라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일부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 증상이 고착화된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도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설 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책 토론회를 기초로 한 기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사 종북평가로 인한 자원 낭비, 과도한 평가 준비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개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마트 출입구를 막고 있던 연석. 기억하시나요? 촘촘하게 세워진 연석들로 인해 이동 약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었는데요. 경사로를 가로막고 있던 연석이 사라지면서 마트를 이용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대형마트 앞의 연석들, 구청의 민원 제기로 시정됐다고 하는데요.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이나 제재 조치보다는 이 사용자의 교통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았을까요?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